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하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소통의 기반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는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 검찰개혁 정부안 1, 2차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스른 두 차례의 정부 법률안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 중요한 시기에 이토록 엄청난 국력의 낭비, 도대체 누군가 이쯤 되면 무능이 아니라 해악이다.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또다시 이런 가공할 멍청함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사태를 결코 접하기 싫다. 조국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내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유 최종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 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개혁이 검찰 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 진영 주권자들 가슴속 깊이 자리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 한편 문제 있는 1, 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의 첫 번째 만찬이 있었을 때 언론의 왜곡 보도가 시작되었고, 그 소스 역시 만찬에 참석했던 초선 의원들 중에 있겠지요. 기자가 완벽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결과물을 내는 것이 실용주의듯 검찰개혁을 통해 숨어있는 반개혁 세력, 이재명 파리 세력들을 모두 들춰냈고, 정청래 대표의 강철의 리더십을 장착시켜줬고, 조국 혁신당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동력을 다시 발동시켜주면서 본인 역시 검찰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도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따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검찰개혁 추진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보안수사권 논의에선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 다음 관건은 국회가 되는 것이고, 즉 법사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단순한 상임위원장이 아닌 정청래와 추미애 들을 이을 수 있는 민주시민의 뜻이 반영된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주요비 주제로 이재명 참모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면 감탄만 절로납니다. 이 정책 효과도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감면하고. 네, 감면 제도도 진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두텁게 감면하고 이런 강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금 관련된 문제는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세금 얘기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 대신 그것까지 넘겨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권한은 곧 책임이다. 그거 알죠? 예, 그럼요. 그 세금 감면제도, 도세 지출 제도를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정비를 올해 지금 준비를 좀 해가지고, 네. 하여튼 좀 돈이 돌게 경제가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네.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곧 이제 석유 최고 가격도 올려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네, 네. 뭐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돼요. 네, 지금 뭐 밤새워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주말에 밤새워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눈이 좀 괜찮은데? 네, 아니,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좀 빠졌어요. 네, 그러시고요. 네. 어제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께서는 요새 막 주유소도 많이 가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그 비싸게 받는데 가면 막 쫓겨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옆에 좀 덩치 좋은 직원을 좀 데리고 다닙니다. 네. 그 우리 산업부 장관 보시고 그 주유소 비싸게 받으시는 몇 분이 계시다더라고요. 이거 했는데도 더 올려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용감한 데가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정말 다니다 보면 핑계는 많습니다. 핑계는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번 주 중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핑계도 이제 없어지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돌아옵니다. 그 너무 심한 것 같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고객들이 끊어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그런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 주에는 그 혹시 그렇게 막 부당하게 올려서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세금 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예 그 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또 뭐 직권남용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공정위도 그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들 특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 담합 대응반을 마련해 있습니다. 해보고. 네. 대구, 부산, 제주는 조사를 실시했고 대구가 유난히 비싸다고 그러대? 예, 유난히 비쌉니다. 그거 왜 그러지? 그 지역적 특성이 있나? 좀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주유소들이 많지 않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치? 특히 저희들 주유소 중에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저희 산업부에 있는 석유공사, 그 국토부에서 한 도로공사, 농협에서 하고 있는 NH 농협 있는데 네. 그런 기관들이 일종의 주유소 가격 안정의 매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 한번 알처럼 주유소에도 꼭 한번 가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뜰 주유소는 어디가 담당하고 있어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석유공사?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 누구 소관이지? 산업부 소관. 산업부 소관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 알뜰주가 세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국토부 소관이고 NH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림부 소관이에요. 네. 근데 저기 농협인가? 농협도 관계가 있죠, 이거 주유소하고. 네, 농협입니다. 농협 주유소입니다. 그거 농협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던데요. 네.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농협이 이러면 되냐 이런 네.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예. 한번 체크해보세요.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신 알뜰 주유소 관련해서는 농협 주유소가 전국에 7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그 모니터링 된 곳 중에 20곳이 가격을 더 올릴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깊숙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말하자면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재고가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는 보지만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네. 필요하면 시정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가지는 함의가 있거든요. 농협이 이러면 되나.
네. 농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럼요. 기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원도 있잖아 사실. 예, 지원도 있습니다.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